여러분들, 등가교환님은 오늘 처음 참여하세요. 많이 긴장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 귀중님들이 매너 있게 시청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저는 강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등가교환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등가교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게 일반적인 네네.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네, 조금 이게, 저도 살아가면서 제가 영안이 있거나 귀신을 보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런 건 없는데, 이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일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한데, 이게 직업의 귀천은 없다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죠, 제가. 이게 그렇죠. 네. 사회적 인식이. 그렇죠. 이게 제가 대부업을 하는데, 네. 대부업이라 하면은 반반이잖아요. 나쁜 쪽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빌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필요로 인해서 주고받고 하는 건데 문제될 건 없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제 아무래도 영화나 이런 게 좀 인식을 많이 배려놨죠. 이제 영화에서 살벌하니까. 예. 이게 솔직히 똥파리나 남자가 사랑할 때 보시면은 연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그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게 완전히 옛날 분들 이야기고 요즘은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불법 추심도 안 되고 네. 채무자들을 쥐어짜봐야 하겠습니까? 없는 사람 쥐어짜면 안 좋기만 하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는 담보를 주로 하는데 이번에 좀 땅을 잘못 건드렸다가 좀 제대로 접근입니다. 바뀌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이길래 또 시들무에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용기를 내주신 거예요. 많은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게 작년 한 8월 말쯤에 40대 남성분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자기가 땅이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면서 대출이 가능한지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어떤 땅을 갖고 계시냐, 등기부등본도 확인도 하고 저당 여부 확인하고 공시지간 확인을 해보고 지적도까지 뽑아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지적도 이게 묘가 두 구가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 묘가 있는데 묘자리는 돈도 안 되고 여기는 솔직히 좀 건들기가 저도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당시 채무자가 저한테 얘기를 하기로는 혹시라도 자기가 돈을 못 갚아서 명의이전이 되게 된다면은 자기 부모님 묘인데 이장도 다 해주고 어차피 부모님 묘가 있는데 이제 돈도 갚을 거라고. 부모님 묘인데 제가 돈 안 갚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사람 말 맞다나 부모님 묘도 있고 그런 자리지만 그 바로 위에 이제 혐오시설이 공장이 두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그 묘자리 포함해서 평수가 작지가 않아가지고 좀 욕심이 났죠. 근데 이제 어차피 그 사람은 갚을 생각으로 처음에는 저한테 얘기를 하고 담보로 땅을 내놓고 빌려갔겠지만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면은 먼저 매도 계약서랑 다 받아요. 매도 계약서는 다 받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매도용 인감을 떼가지고 받는데 그게 효력이 3개월까지밖에 안 가요. 인감 발급 날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 떼가지고 새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해서 먼저 다 떼주고 요즘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 해서 인감 도장 말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정자로 이름 적은 거 그거 떼가지고 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고 저희가 공시지가에 한 70% 정도 해가지고 돈을 미리 드렸어요.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도 장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돈을 못 갚아서 이게 땅이 터져버리면 이제 묘를 밀고 거기 공장 부지로 해가지고 좀 평탄화 작업을 해서 팔아먹을 생각에 땅을 잡게 된 거죠. 담보를 잡고 이제 첫 번째로 9월 달에 이자는 잘 납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달에는
원금을 다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원금 10%랑 이자 그리고 아까 말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새로 떼줘야 저희가 연장 계약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저희도 무턱대고 2달 돼가지고 돈을 안 갚으면은 그러면 딱 명의신 할게요 이러고 뭐 명의신 하는 게 아니라 네. 기회를 줘요. 원금의 10%도 갚고 이자도 납부하고 서류 새로 떼주면은 연장 계약 받아주겠다. 그러면 또 2달 받아줄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3개월이 넘어가 버리면 저희도 이게 서류가 소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9월 달에는 이자를 잘 넣었는데 10월 달 되니까 이 사람이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예.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뭐 담보물하고 돈은 이미 나간 상황이니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제 돈 안 주면 명의이전 하겠다 하고 우체국하고 그 사람 집하고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줬는데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명의이전을 진행해버렸어요. 명의이전 진행하고 나서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채무자 휴대폰으로 해서 문자가 하나 딱 들어오더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뭐 무슨 병원 장례식장 본인 상으로 인해서 발인은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돌아가신 거네. 직감은 했죠. 예, 그런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예. 저희도 상황 파악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초상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원 하나를 데리고 초상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부조하고 보니까 이분이 결혼은 안 하셨는데 40대 분이신데 같이 사시던 분이 계셨어요. 사실혼인 관계죠. 그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분이 주식도 다 날리고 평소에 그렇게 노름을 좋아하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맨날 노름하고 이러다가 노름빚도 막 계속 불어나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빚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는 전해 들었고 주변에 뭐 일가 친척 이런 게 있는지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없다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묘도 거기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화장을 해가지고 이분을 봉안당에 모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명의이전 진행이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빌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처분을 했다. 그렇게 설명만 해드리고 나왔어요. 네. 그렇게 나와가지고 어차피 명의이전도 다 진행이 됐고 이 땅을 저희도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분묘 개장 공고를 먼저 올렸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묘를 그냥 아무 허가 없이 파헤쳤다가는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업체를 통해서 분묘 개장 허가를 신청을 하고 공고까지 내놓고 이 공고를 내고 100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이게 3개월 정도. 그래서 3개월 정도 그냥 시간을 보냈죠. 그냥 돈 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라지만 저희도 뭐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분묘 개장 허가를 저희가 한 11월 초쯤에 신청을 하고 허가 날 때까지 시간을 좀 보내다가 이게 올해 2월 25일 날 허가가 났어요. 업체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게 원래는 윤달에 파묘를 해서 본인을 모시고 화장터로 이동해서 화장 작업 끝내고 이제 갈아야 되잖아요, 뼈를.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이제 다른 곳 봉안함에 모신다 해가지고 알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물어보니까 사실은 윤달에 진행을 하고 이게 손 없는 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2월 25일에 허가가 나는 바람에 원래 올해는 윤달이 없는 달이라 하더라고요. 오. 윤달이 없는 달인데 뭐 손 없는 날은 20일이었어요. 2월 20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2월 20일이었는데 5일이 오버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업체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정성을 다해서 작업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3일 뒤에 2월 28일에 작업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저는 잘 모르고 어차피 뭐 저희 집 묘도 아니고 이러니까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제 28일 날 작업을 시작했죠. 파묘 작업을 시작한다 해가지고 저는 원래 그 현장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뭐 어차피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런데 이게 또 따지고 보면은 이장하시는 분들도 작업이 노가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참이라도 이제 갖다 주고 해야 되니까 네. 오전에 나와서 김밥집에 가서 김밥도 좀 사고 빵집에 가서 빵도 좀 사가지고 작업하는 곳에 올라가게 돼요. 땅에 올라가니까 검은색 그냥 차 한 대하고 리무진 아닌데 뭐 한 장례하는 차 같아요. 검은색 차 한 대랑 트럭 한 대랑 포크레인 작은 거 그리고 인부 3분하고 그 중에 오야 한 분 해가지고 총 4분이 계시더라고요. 4분이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근데 또 이게 그 아예 안 올라갔으면 제가 궁금할 일이 없겠죠. 근데 올라가서 작업하는 걸 보니까 이게 또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살면서 뭐 이장하고 묘지 파시는 걸 언제 보겠나 그런 마음도 들고 이래가지고 호기심에 가서 보게 됐죠. 예. 이제 제가 올라갔을 때는 묘만 이렇게 파가지고 그 관 뚜껑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아직 그 뚜껑을 안 딴 상태예요. 이제 묘가 2개가 있는데 1개만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올라갔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좀 그래도 날이 춥고 이래가지고 해도 늦게 뜨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완전 새벽부터 나오신 게 아니라 한 8시 다 돼서 나오셔서 작업을 진행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네. 해 뜨고 나서 이제 참 좀 드시고 하시지요 이러면서 참 먹으면서 대충 설명은 들었어요. 이거 꺼내가지고 뭐 무슨 판이라는데 그 판에 올려놓고 이제 유구를 따로 모셔가지고 예를 갖춰서 뭐 그래 지내고 간단하게 술 따르고 절하고 이래가지고 봉화나무로 옮긴다 그런 얘기 듣고 해가지고 저도 그냥 참만 놔두고 가려다가 궁금한 마음에 이제 구경을 했죠. 네. 구경을 하는데 안에 한 분이 내려가셔서 그 뚜껑을 열으니까 아예 그냥 통통하더라고요. 이게 시신이 아예 막 썩지도 않고 뭐 방금 묻은 것처럼. 그래서도 이게 뭐지 이러고 안에 구덩이 들어가신 분들이 시신을 투습하려고 이렇게 만지니까 푹 들어가더래요. 그분도 놀래니까 이제 이게 뭐야 이러고 확인을 하셨는데 그 수위에 솜을 이렇게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인형처럼 이렇게 만들고 고인이 생전에 이제 쓰시던 물건하고 그런 걸 같이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자기네들도 계속 이장하러 다니고 이러면서도 생전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갈묘를 만들어 놓은 거는 처음 본다. 이게 아예 큰 사고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시신 수습이 안 되고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건만 들어있고 손톱 발톱 막 이런 것만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놓은 건 처음 본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그냥 고인이 쓰던 물건들을 다 태우고 제가 떨어진 자리에 흙을 퍼가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넣어놨겠죠. 야,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옮기고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뭐 그렇게 하시라 뭐 끝나고 뭐 이러면 하고 지금 묘목 이런 거는 좀 배워내고 평탄 작업만 좀 똑바로 해주고 가세요. 그렇게 해놓고 저는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사우나 갔다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식사 자리도 하고 간간히 차 한잔하면서 놀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낮잠을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네 아가 지금 큰일 났대. 먼지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손주 잃기 싫으면은 퍼뜩 정신 차리고 가서 말리라 막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치셨대요. 저는 되게 어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 얼굴은 영정사진으로밖에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성질을 내면서 꿈에서 깨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해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별일 없다 뭐 엄마가 뭐 알아서 해라 이러고 뭐 별일도 없고 엄마 아빠 건강이나 잘 챙기라 얘기하고 끊었어요. 제가 전화를. 그렇게 끊으면서 조금 마음속으로는 찝찝했어요. 이게 굳이 제 업이고 이렇게 해서 뭐 땅을 제가 취하게 됐는데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걱정만 하지 뭐 좋을 게 뭐가 있겠노 싶어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그리고 그날 친구들하고 한잔 먹고 집에 가서 그날은 잠을 잘 잤어요. 제가 잠 잘 자고. 근데 다음날부터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막 계속 속도 더부룩하고 화끈화끈거리더라고요. 네. 뭐 장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한 3일 정도는 별일 없이 그냥 몸 컨디션만 안 좋고 그랬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분묘이장업체에서 화장하고 파묘했을 때 나온 공사 대금 있잖아요. 그 금액을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 3일 동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돈은 줘야 되니까 그때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그 오야로 보이시는 분 있잖아요. 포크레인 타시는 분. 그분이 이제 화장 작업까지 다 진행하실 때 시키시고 다 하셨는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거는 왜 사람 전화 안 받지? 이건 돈 빨리 주고 이제 정산할 거 정산하고 저도 이제 제 볼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실 쪽으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까 거기도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처음에 전화드렸던 그분으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족분이신데 초상이 났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돌아가셨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날 포크레인 타시던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파묘한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업 다 끝나고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신을 뭐 잃으셨는지 뭐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차가 이제 불이 나서 전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뭐 연락을 못 드렸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공사대금은 지급해줘야 되고, 거기 일한 분이 그분 혼자가 아니고 4분이서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공사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무실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전화 드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알겠다. 이렇게 뭐 일이 됐지만 뭐 발인까지 다 끝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할 말은 없었지만, 진작에 알았으면 저도 조사는 갔겠죠. 가서 이제 좀 금액도 더 내고 뭐 지불하고 이랬을 텐데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냥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그래 돌아가셨을까 하고 말았어요 그냥. 그러고 말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막 찝찝하더라고요. 네. 그날따라 저도 3일 동안 컨디션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대금하고 이런 거 다 결제해주고 집에 와가지고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밑에 직원들한테 일 좀 해라 얘기하고 좀 일찍 집에 왔어요. 이제는 쉬려고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켜놓고 잠이 잠깐 들었는데 제 꿈에 할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제 꿈에 이제 할머니가 나와서 할머니가 너는 힘이 없어가 여기까지인 것 같대. 이래 우리 손주 저래 독한 것한테 물리고 우연호 정신 퍼뜩 챙기래 하고 할머니가 그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에서 탁 깼어요. 그냥 엄마하고 비슷한 꿈을 꾼 거잖아요 이게. 이게 뭐지? 진짜 내가 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좀 경험도 없는데 그냥 신경 쓰이고 조금 찝찝해서 내가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가지고 물 한 잔 딱 먹고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냥 꿈꾸고 이제 소파에서 자서 그런갑다 해가지고 여태껏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좀 쌀쌀하고 이랬으니까 항상 집에 온수매트하고 켜놓고 지낼 때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TV 끄고 이제 불 끄고 침실에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제가 누웠는데 전기장판 틀어놓은 게 이제 뜨끈뜨끈하고 이래가지고 좀 개었네 이러면서 누워가지고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온수매트는 막 온도가 그렇게 빠르게 안 올라가거든요. 안 올라가는데 되게 뜨거운 느낌이 팍 들면서 가위에 갑자기 팍 눌려요. 이게 가위도 제가 살면서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눌려보고, 가위를 한 3개월 정도 시달리는데 이 가위가 오면서 이제 온몸을 꿈쩍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정신은 맹한데 이제 가위가 눌려가지고 몸은 막 안 움직이지. 몸에 안 움직이는데 뭐가 막 몸에 기어다니는 느낌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느낌, 거칠거칠한 게 막 기어다니는 그런 느낌이 막 오는데, 그런 느낌이 올 때마다 그런 느낌 오는 부위마다 되게 뜨거운 뭔가를, 누가 쉽게 설명하면 유리잔에 커피 담아놓으면 뜨겁잖아요. 그게 스치는 곳마다 누가 그 뜨거운 물을 팔팔 끓이는 그런 물을 갖다가 대는 그런 느낌이 막 오더라고요. 온몸이 막 불탈 것처럼 뜨겁고, 잘 때 저는 또 빛이 들어오면 잠을 설치기 때문에 암막 커튼을 다 치고 자요. 그래서 방이 정말 어두컴컴한데
그런 촉감만 계속 오고 뭐 느껴지는 것만 그렇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몸이 막 흐물흐물해진 녹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제가 기절했어요. 기절을 하고 이제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는데 진짜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난 것처럼 아파서 일도 못 가고 그날은 집에서 좀 쉬게 됐어요. 집에 막 쉬면서 식은땀도 너무 많이 나고 열도 이제 재보니까 39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게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을 좀 못 나간다. 그러니까 니네가 일 다 봐라 이렇게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해놓고 집에 있으면서 몸까지 아프니까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적인 부분 빼놓고는 뭐 TV나 휴대폰을 봐도 막 머리 아프고 속도 막 계속 메스껍고 그래가지고 뭐 시켜 먹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자는 거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자는 거 말고는. 근데 이제 잠을 잘 때마다 계속 가위에 눌리는 게 제가 이게 가위에 계속 눌리기 시작하니까 낮에는 집이 조금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낮에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을 때 수의를 입은 시신이 얼굴까지 다 감싼 그 수의만 딱 보여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두 번째 묘에서 나온 그 시신 같아요. 그게 제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정자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침대에 이렇게 딱 서서 있어요. 근데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파묘하는 현장에서 그거를 보고 충격을 좀 심하게 받았나 보다. 그래 생각을 하면서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나 싶은 생각에 그냥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시신이 90도로 저한테 팍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 쪽으로 팍 넘어지는데 몸이 너무 고통이 막 온몸이 다 찢어지는 것처럼 온몸이 막 다 찢어지고 타들어가는 고통이 아주 짜릿하게 전해지더라고요, 몸에. 그러면서 바로 기절했어요, 그냥. 바로 기절을 하고 이제 눈을 뜨니까 이제 한 저녁 7시, 8시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무섭더라고요. 가뜩이나 저는 이제 아파트에 혼자 살거든요. 근데 혼자 사는데 무섭잖아요. 좀 썰렁하고. 그래서 일단 막 베란다부터 시작해서 온데 불을 다 켜고 TV 소리도 막 크게 틀어놓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게 뭐 이런 게 있으면 막 소금 뿌리면 좀 낫다 하잖아요. 소금 뿌리면. 그래가지고 일단은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하기 전에 온몸에 소금 다 뿌리고 소금 가지고 막 가글 하고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또 몸이 아프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민간요법 비슷하게 조치를 해놓고 속으로 이젠 괜찮겠지 이래 생각하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다시 불 다 끄고 잤어요 제가. 근데 이제 불 다 끄고 잠에 들었다가 낮에 이제 잠을 좀 많이 잤으니까 자다 보면 새벽에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새벽에 잠이 딱 깼는데 깸과 동시에 또 가위를 눌리게 된 거예요. 이제 새벽에 잠이 깼는데 귀에 소리가 막 또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이가 그렇게 안 많아요. 저도 이제 30대 초반인데 저희 어릴 때 완전히 어릴 때 뭐 그럴 때는 전통 방식으로 뭐 장례를 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종소리하고 막 상여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야.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상여 소리 이런 거는 살면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종소리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러면서 막 곡소리 나고 제가 기억나는 게 딱 4글자밖에 없어요. 누가 옛날 노래 부르면서 길 떠난다 하면서 계속 뭐 판소리 비슷하게 막 길 떠난다 막 이러면서 뭐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고 옆에서 막 사람들이 우허이 막 하면서 뭐 추임새 넣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감님이 그런 소리를 내는 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본 적도 없는데 들리다 보니까 온몸에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가위에 눌린 상태인데도. 그러면서 그 소리를 내시던 영감님이 종소리를 탁 멈추더니 갈 길이 없다, 갈 길이 없다, 갈 곳이 없다, 갈 길이 없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제가 가위에서 팍 깼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가위가 풀리자마자
와, 나 집에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119를 불렀어요, 제가. 그냥 병원에 가 있어야지. 집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병원 갈 정도로 아프진 않았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너무 아파서 집에 못 있겠다. 병원 치료받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4일 정도 입원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간호사분들도 이제 막 들락날락 하니까 그나마 이제 혼자 있는 거보단 좀 나아지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가위 눌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링거 맞고 이렇게 있으면 간간히 이제 와가지고 링거 잘 들어가나 봐주고 뭐 왔다 갔다 해주니까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좀 마음의 안식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4일 뒤에 갑자기 의사가 이제 집에 가서 활동하셔도 된다 해가지고 퇴원을 했죠. 저는 집에 가기 정말 싫었어요. 그냥 병원에 지내고 싶었는데 가락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른 환자들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컨디션도 좀 회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집에 갔죠. 가서 이제 그래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여태껏 헛건 거 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집에 갔는데 밀린 업무하고 여기저기 이제 유선상으로만 업무를 보고 저녁 먹고 이제 컴퓨터로 게임 좀 하다가 잘라고 이제 누웠어요. 근데 이제 눕자마자 가위에 눌렸는데 이번에 암막 커튼을 다 쳐놨는데도 불타는 수위가 눈앞에 막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불타는 수위? 예, 제가 봤던 그 인형 그 얼굴은 안 나오고 불타는 수위가 선명하게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여자가 말을 하는데 고통 속에 절규처럼 들리더라고요. 날카롭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막 물속에서 말한 것처럼 막 이래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목에 막 연기가 들어오는 느낌이랑 함께 너무 매캐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매캐한 연기가 이게 군대 가면 이제 CS 탄 터트리면 그 화성방 할 때 그 참 막 매캐한 게 막 기침 계속 나오고 막 침도 막 질질 흘리고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을 했죠. 마인드 컨트롤 막 했어요. 아직 내가 아파서 그런 거다. 혼자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다 가위가 깨가지고 이제 도저히 잠을 다시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그냥 지새웠어요,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 7시 반쯤 되면 집에 어른들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엄마, 나 사실은 담보로 땅을 하나 묻는데 그 땅에 이제 묘지가 있어가지고 이장했다. 근데 이장하면서 이장한 사람도 죽고 엄마가 그때 할매 꿈 얘기했다시피 나도 할매 꿈에 나오고 지금 가위도 눌리고 막 흑게 보인다고 너무 괴롭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너무 괴롭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얘기를 듣더니 그런 일이 있으면은 집에 어른들하고 말로 상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해야지 왜 네 멋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이 사단을 만드냐.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지 그게 숨긴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나도 꿈속에도 뒤숭숭하고 내 이런 꼴 날 줄 알았다. 끊어라 이 카드마 엄마 끊더라고요. 그 카드마 엄마 끊더마 혼자서 이제 아 진짜 못된 건가 내가 지금 잠도 똑바로 못 자고 일에 시달려가 될 일인가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 앞이니까 푸뜩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내려갔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본적 아버지 동네 있잖아요. 저희 본적이 있는 동네에 무속인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찾아갔죠. 가니까 이제 무속인 할머니가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랬어요. 아, 나 옆에 많이도 붙었다. 지금 다 띠내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될 기라면서 탄내가 진동한데 고약하다 고약해 이러더라고요. 아 나는 엄두도 안 난다. 그래도 이놈아가 기가 세가 함부로 어떻게는 못할 기다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가 좀 세가지고 함부로는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네가 대화로 잘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대화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맨날 가인을님 말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무속인 할머니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부적 3장 써주는 게 전부라 하면서 이래 이야기하면서 부적을 써주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저한테 써준 거는 다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적은 이미 귀가 너한테 붙어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끼고 해오 행구 여부라고 선신이 너를 보호해 줄 거라면서 한 장, 그리고 너한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부적을 한 장, 그리고 귀문 관살부라고 이거는 네가 빙의가 안 되게 도와주는 부적이라고 그렇게 3장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몸에 잘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해결이 되면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리고 뭐 추후에 이 사태를 자기는 신력이 약해서 해결을 못하는데 좋은 신력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 따로 연락을 주신다 해서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맨날 가위에 시달리다 보니까 혼자 자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한 명 불렀어요. 불러서 둘이서 소주 한잔 직시고 같이 잠을 자는데 이게 부적의 효과는 개뿔 가위가 또 오더라고요. 이게 가위가 왔는데 그래도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고개하고 몸은 안 돌아가도 심적으로는 좀 낫더라고요. 심적으로는 좀 나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안정을 찾으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또 했죠. 몸이 왜 이러냐. 그때 뭐 잘못됐나, 뭐 암인가, 몸에 암덩어리 이런 게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맨날 가위 눌리고. 근데 이제 그 무서워서 이랬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또렷한 목소리로 카랑카랑한 여자분이 내가 누울 자리 돌려줘 이러더라고요. 남편도 아들도 나도 갈 곳이 없어 이러면서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안 돌려주면 돌려줄 때까지 괴롭힌다면서 내가 너 잘 되는 꼴 두고 볼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오만 쌍욕을 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겁이 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몸을 막 친구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눈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봤어요. 근데 이게 친구가 누워 있어야 할 옆자리에 침대 위에 관이 있더라고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고 너무 괴로워서 저는 속으로 막 쌍욕을 했어요. 뭐 하도 막 그런 걸 자꾸 보니까 기절도 안 하고 거기서 혼자서 누워가지고 가위 눌린 채로 막 울면서 욕을 막 했어요. 속으로. 막 욕하면서 진짜 왜 나한테 하냐. 속으로는 그래 생각하면서 네 아들이 돈을 안 갚고 그래 돼가지고 나는 돈 지불 다 했고 그렇게 됐고 또 너네 치운다고 내가 돈까지 써가면서 다 치웠는데 솔직하게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었죠. 왜 나한테 그러냐. 자, 왜 대체 나한테 그러냐. 왜냐면 저들 아들이 돈 필요해가지고 그 땅 담보로 해서 나한테 빌려간 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쓴 돈이 니네 노잣돈보다 많이 들어갔을 텐데 니네가 나한테 이러면 되는 거냐. 계속 와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한 보자고 그냥 속으로 다짐을 막 그래 했어요. 속으로는 저도 산진수전 다 겪었고 내 돈 주고 내가 가진 땅인데 너 진짜 내가 돈 써서라도 잡아다가 지옥까지 택시 타 보내준다고 속으로 그래 생각하면서 이승이든 저승이든 돈 있으면은 뭔들 못하겠나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거를 막 내뱉으니까 갑자기 멀리서 메아리 치듯이 남자 하나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더니 가위가 탁 풀리더라고요. 아마 그게 그 채무자 목소리 같아요. 근데 멀리서 하도 멀리서 이제 메아리 치듯이 그래 들려가지고 그 뒤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땅을 아예 평탄 작업하고 뭐 공구리 다 쳐버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측량 회사부터 찾아가서 측량부터 하고 중기업체 불러서 땅 다 평탄화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부터 싹 다 밀어버리고 이제 평탄을 하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묘자리는 진짜 좋은 땅 골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뭐 돌도 별로 안 나오고 뭐 그게 정상인데 팔 때마다 계속 그냥 돌 나오고 완전히 돌산이에요. 돌산이라서 막 파다 보니까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게 장비를 공텐을 부르는데 그 공텐이라 하면은 포크레인 중에 제일 큰 거 있잖아요. 국내에 나오는 것 중에. 제일 큰 포크레인을 집었는데 그게 파내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그런 바위들이 막 작업할 때마다 한두 개씩 나와서 하자가 생기고 그래서 이 땅 그냥 평탄하게 작업하는 게 이게 원래는 산이에요. 완전히 잔디 다 깔린 묘자리였는데 다 파재낀 거예요. 제가 일 받아가지고 이게 평수가 이쪽 밑에 땅만 800평 나오거든요. 그런 땅을 그냥 평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공장이 나 있는데 위쪽이 전부 혐오 시설들이에요. 혐오 시설들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제 땅을 다 막 평탄화를 하고 박사를 이제 내놨잖아요. 박사를 내놓으니까 가위를 계속 눌렸어요. 몇 달 동안. 3개월 정도. 그러면서 저걸 평탄하면서 보니까 가위 눌리고 막 가위 눌리면서 나오는 그 흉측한 것들이 저를 하루하루 갉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평탄 작업을 2달 정도 하고 우여곡절 그때 평탄 작업이 끝났고 이제 저기에다가 시멘트 작업만 하면은 귀신들한테 빙을 먹일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공구리를 다 칠라 그랬는데 이제 5월쯤이었는데 제가 꿈을 꾸는데 제 윗니가 싹 다 부러지고 박살나는 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꿈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꿈 해몽을 하자면은 제 윗사람들이 뭐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꿈이라면서 뭐 그래 얘기해가지고 저도 뭐 미신 같은 거는 잘 믿지도 않고 꿈도 이제 저런 꿈은 살면서 꿔본 적도 없고 이런데 괜히 불길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할머니 무당을 찾아갔어요. 본 적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가 보통 귀신이 약이 오는 게 아니라고 대체 어떻게까지 했으면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건 좀 위험하다고 이게 내일 내가 그 묘자리에 가서 상황을 내가 좀 봐야겠다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주소지를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제가 내일 오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날 오전에 모시러 갔어요. 그래서 자리를 한번 보시더니 아이고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 화마 같겠다면서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 전체가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불을 조심하라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오구굿을 준비해야겠다면서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구굿? 예. 네. 이게 오구굿이 뭐냐면은 쉽게 설명 표준으로 하면은 천도제 같은 게 이게 귀신을 이제 천도시키는 그런 굿인데 그거를 이제 진행하기로 하고 자기가 아는 무당을 뭐 불러준다 하면서 진짜 신력이 강한 분이니까 믿고 맡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이제 씻으면서 제 얼굴을 보니까 완전 진짜 페인처럼 다크서클은 막 잔뜩 내려왔지. 피부는 막 검티해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살도 막 15kg씩 빠지고. 그래서 진짜 매일같이 가위에 눌리고 마음고생하고 어디 가서 솔직히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누가 남들이 뭐 네가 악하게 이래서 벌 받은 기다 이런 소리 아니면 미친 소리 한다 할까봐 말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뒤에 무당 할머니가 청도에서 유명한 무당분을 모셨다고 청도에 가면 무당바위라고 있는데 그 바위의 전설이 뭐 대충 듣기로는 무당이 다른 마을에 뭐 구타러 가다가 다 죽었대요. 근데 이게 비랑 막 천둥 이런 게 너무 많이 쳐가지고 무당 6명이 비 피할 겸 이제 어떤 뭐 동굴에 들어갔는데 신이 노해서 그 무당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는가 무당들이 들어간 그 동굴을 번개로 막아버려가지고 그게 바위가 됐다 뭐 그런 전설이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을 모시는 무당이래요. 육무당을 모시는 무당이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무당분이 찾아오신다 해서 기다렸죠. 근데 이제 좀 금액을 세게 부르시더라고요.
자기네들 신 모시는데 제사비, 복채, 뭐 천도비, 촉감 뭐 이래가지고 그 막 붙여가지고 한 60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솔직히 돈이 중요한 것보다 솔직히 이 땅만 뭐 잘 풀려가지고 뭐 팔면은 그 돈보단 더 버니까 공시지가에 한 3배, 4배씩 받을 수 있는 땅인데 평탄화도 다 해놨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시달리고 윈니가 뭐 다 박살 사는 꿈까지 꾼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결을 보면서 오구굿을 진행하는데 이야 이거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분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원한령이 너무 강하다. 도끼가 오를 대로 올라서 달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안 되면 도사님이라도 불러서 그 도사님이 그 막 달마 그리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완전 산에서 수련하는 네. 스님들. 그런 분을 불러서 강제로라도 천도를 시켜야겠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미신 같은 거 안 믿으니까 속으로는 네. 이래 생각했어요. 아, 정말 돈 떼달라 그러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표정은 돌아가는데 이미 뭐 하기로 해서 청도에서 여기까지 모셨는데 제가 또 이게 뭐 캔슬 낼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오굿을 막 진행하면서 막 여러 가지 굿을 같이 했어요. 땅에 대한 굿도 하고 재승사자 불러가지고 뭐 사자밥 차려주는 굿도 하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굿을 한 5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굿을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빙의도 되고 뭐 이래저래 상황 발생이 해가지고 저도 이제 빙의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죠. 뭐 솔직히 긴가민가 했어요. 연기인지 뭔지 솔직히 믿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제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 헌묘에서 나온 그 귀신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빙의가 됐다고 이제 무당이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게 채무자 어머니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구 지하철 참사로 변을 당해서 시신 수술을 못했대요. 그래서 저렇게 장례도 지내고 헌묘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근데 이것도 뭐 무당이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없어요. 어차피 뭐 그 관계된 사람 다 죽었는데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가윈을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뱉어내고 싶은데 일단은 달래줘야 되는 곳이니까 안 하고 참고 있는데 돈 빌려주고 땅을 뺏어가도 유흥수지 몇 자리까지 탐을 내나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천벌받을 놈이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간 괴롭힘 당하고 울분이 정말 많이 쌓였어요. 좋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빙의된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툭 까놓고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한다. 네 아들놈이 돈 빌려가서 만약에 돈 빌려가면서 돈을 못 갚으면은 묘도 이장 다 해준다고 했다고 원망할 거면 네 아들을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를 원망하냐. 나는 그러면 따지고 말해서 돈 잃고 이 땅에 돈 못 깨서 손해보고 지금 공사비에 니들 무서워서 손해본 채로 살아야 되냐. 나도 부모가 있고 내 조상들 제사밥이라도 매년 챙길라봐 돈을 벌어야 뭐라도 하고 살 거 아니냐고. 왜 네 자식이 버린 일을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제발 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꺼져라. 나는 니네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린다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치가 떨려. 제보할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하나 괴롭힌 거는 여기서 참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내 가족들 건들면 내가 죽어서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너네 괴롭히고 다음 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니네 종처럼 부리고 괴롭히고 그럴 거니까 그냥 이승에 미련 버리고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데 가시라고. 여기서 말 안 통하면은 강제로라도 지옥이든 어디든 보낼 거라고. 나 좀 제발 내버려두라고 부탁입니다 하면서 빌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 심정을 이해를 했는가. 무당이 이제 안 올 끼라면서 자기네들도 묘자리 빼앗기고 억울한데 가뜩이나 이제 참사로 죽는 바람에 이승에 한이 많은 귀신인데 그 묘를 건드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남편이
이래저래 원한이 있어도 산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 젊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뭐 설득을 해서 뭐 좋은 데 같이 갔다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는 이제 뭐 별일 없을 거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동네 할머니한테 받았던 부적을 다 태웠어요. 다 태우고 이제 저도 간단하게 술 올리고 제사 지내고 향 끄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자리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도사까지는 안 불렀는데 일이 뭐 좀 풀려서 해결이 됐어요. 그게 한 6월달쯤 해결이 다 됐어요. 그게 다 돼가지고 그 땅에 이제 공구리도 치고 해야 되는데 공구리를 쳐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이 땅에 지쳐가지고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이 느낀 건데 솔직히 뭐 돈 빌려가는 사람들 노름하고 뭐 이런 거 뭐 어디 쓰는지 저는 돈이 관심도 없어요. 빌려주고 돈만 잘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담보 없으면 돈이 안 나가니까 담보나 가져가면 되고 이런데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거는 땅에 욕심이 나서 몇 자리까지 담보로 걸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다시는 안 건들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 제가 이 닉네임을 등가교환이라고 한 이유가 대부업자들은 참 이 단어를 좋아해요. 왜냐면 받는 만큼 줘야 되고 주는 만큼 받는 게 등가교환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이거를 계기로 제가 이 몇 자리에 욕심을 내서 그만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가 될 줄은 정확히 저는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대충 이런 이야기일 거라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근데 등가교환님 이거는 솔직히 듣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누구는 등가교환님이 욕심을 부려서 그렇다 그럴 거고 누구는 아니 그 귀신 쪽은 당연히 그 아들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분명히 그렇게 나뉘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확실히 사람은 과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그렇죠. 이런 선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이게 추후에 들은 얘기인데 네. 원래 선산은 아니고 좀 돈이 있을 때 얘기로는 그래요. 솔직히 뭐 어머니가 그 참사로 돌아가셨다는 건 그건 뭐 무당주장이니까 믿을 수는 없어요. 신빙성이 없는 얘기긴 한데 같이 살았던 그 부인 있잖아요. 사실혼 관계셨던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오셨었어요. 네. 땅 때문에 찾아오셨었는데 얘기하기로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원래 기존에 3대 독자라 그러더라고요. 3대 독자라서 이제 일가 친척도 드물고 다 여성분들이고 이래가지고 묘 관리해줄 사람도 없고 이랬었는데 3대 독자고 이제 집에서 워낙에 예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땅이 정말 좋은 자리인데 그렇게 정리를 받아서 그 돌아가신 채무자분도 대단한 게 술도 그렇게 좋아하고 돈이 그렇게 없는데도 어디 가서 남 돈은 그렇게 잘 땡겨와서 쓰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랬는데 물론 저도 뭐 그분한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뭐 지분이 아예 없진 않을 수도 있죠. 돌아가신 분이니까 뭐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합법적으로 하고 담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니까 내용 증명분으로 그게 다거든. 근데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셔갖고 뭐 이런 땅을 취하긴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돈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조건을 알고 받은 거예요. 그럼 갚아야죠. 네. 네, 그 갚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로 잡은 거를 등가교환님이 이제 들어간 건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가교환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부업 하시는 분들 선산은 담보로 잡지 마세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선산뿐만 아니라 남의 땅이라도 토지 잡고 이런 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등가교환님께서 시원하게 그냥 이야기를 싹 다 해주셨네요.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다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또 이야기로 인해서 등가교환님도 아 이거는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혹은 이 부분은 좀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또 듣기 힘든 직업괴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뭐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와,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공사장이나 뭐 장례지도사분들이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대부업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이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실 때 정말 치가 떨리고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귀신보다 사람보다 무서운 건 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